안녕하세요 여러분, 입시 몰라동 여기로 이혜연 멘토입니다. 오늘은 제 입시설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방일반고 4등급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에 최초 합하였습니다. 정말 지방일반고 찐 4등급이에요. 그럼 오늘 함께 저와 썰 들으러 가보실까요? 고고! 좋아요, 알림 설정. 입시설 같은 거는 또 생생하게 반말 모드로 들어야 재밌으니까 지금부터는 반말로 진행을 할게. 언니, 누나, 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외국어 고등학교를 희망했던 케이스야. 그런데 내가 최종 면접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서 정말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해. 그런 상태로 일반 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되니까 내가 바라던 커리큘럼도 아니고 나는 이미 떨어진 아이라는 그런 생각에 어리석게도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했어.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 성적이 4등급을 기록을 하게 되었고 원래 희망하던 높게 보던 대학교는 꿈도 못 꾸게 되었지. 근데 나는 외국인 친구들이랑 소통하는 거나 동아리 친구들이랑 노는 거는 되게 재밌어가지고 국제교류 동아리에서는 1학년 때부터 활발하게 활동을 했어. 그러다가 갑자기 2학년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내가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던 동아리 선생님께서 나를 앉혀놓고 말씀을 하시기 시작해. 너 이렇게 하면 직어국이나 인서울 어문계열은커녕 B 대학교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근데 나는 B 대학교 라인 자체가 어느 정도인지도 감을 못 잡았고 나는 오로지 인서울이나 직어국만을 높게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워졌어. 그때부터 나는 심각한 딜레마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해. 나는 여태껏 국제학부나 어문계열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주 우연한 계기로 언니네 학교에 한국외국어대학교 입사관님들이 입시 설명회를 하시러 오신 거야. 근데 나는 국제계열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이 기회다, 역시 글로벌하게 가야겠다 해가지고 입시 설명회를 들으러 가게 돼. 근데 그 입시 설명회를 듣다 보니까 그 입사관님께서 나에게 아주 큰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인사이트를 주기 시작하는데 내 생기를 이렇게 보시더니 친구가 지금 성적이 너무 낮은데 외국어 계열로 가고 싶거나 우리 학교를 오고 싶다면 차라리 많은 사람들이 건들지 않는 곳으로 가는 건 어때요?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때부터 나는 그게 어딘데요? 이렇게 하면서 그분의 말에 이렇게 홀리기 시작해. 그분이 아프리카 학부 같은 경우에는 좀 접근하기도 힘들고 아이들에게 생소해서 좀 인기가 덜해요. 여기를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아주 심각한 딜레마를 겪게 되는 거지. 나는 국제학부만을 꿈꿔오고 1학년 때부터 국제학부를 미뤄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수만이 알아? 수만이? 입시 커뮤니티 수만이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정보를 찾게 돼. 혹시 아프리카 학부를 일반고 3등급으로 가신 분이 계신가요? 3등급으로 외대를 가신 분이 계신가요? 이렇게 하면서 점점 정보를 수집하게 돼. 근데 정보를 얻다 보니까 쓰잘데기 없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왠지 나도 그렇게 생소한 분야를 노리면 블루오션으로 대박이 날 것 같고. 그래서 그때부터 아프리카로 정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어. 네,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 나는 사실 어문 계열이나 국제를 꿈꿨다고 했잖아. 중국어랑 국제 계열로 많이 섞어서 채워놨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프리카로 채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제 아프리카로 채우기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이랑 조금 엮기 쉬운 특수 국가가 있을까 좀 탐색을 하기 시작해. 그런데 알다시피 좀 중국과 이제 세계 인구 대장으로 불리는 인도가 있었잖아. 계속 검색을 하니까 인도만 계속 연관이 돼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인도가 조금 소스가 많겠다 싶어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인도 관련된 학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어. 내가 이런 고민의 시간을 거의 2년 동안 쓴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3학년 1학기가 되자마자 내가 본격적으로 인도 관련된 내용으로 다 이렇게 채워넣기 시작해. 조금이라도 인도랑 연관될 만한 게 있으면 난 다 찾아 넣었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이랑 인도 사이의 공통점 같은 거나 아니면 중국과 인도 같은 경우에는 대립도 많이 하고 있지. 그런 국제정세에 관련된 것도 많이 넣었어. 그럼 언어는 안 넣었냐? 궁금할 수도 있는데 사실 너희가 알지 모르겠지만 인도는 힌디어라는 언어를 쓰거든. 그런데 나는 힌디어를 살면서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었고 또 관심을 가져본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조금 막막했어. 그래서 조금 지역학 분야를 위주로 채워넣게 되었어. 여기까지가 자충우돌한 나의 특수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야기였어. 그 다음은 너희가 궁금해할 내 성적을 좀 보러 가볼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왼쪽에 자세히 띄워놨듯이 사실 저희 1학년 성적은 거의 4등급에서 왔다 갔다 언저리 정도이고요. 2학년 때는 이렇게 조금 올려서 주요 과목을 올리는 바람에 제가 조금 괜찮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뭐 그래봤자 3점 중후반이기는 한데요. 이 정도를 받았고요.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3학년 성적의 경우에는 이렇게 산출되는 과목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 효과가 있어서 조금 올랐습니다. 총 내신은 주요 과목 3.89 정도였고요. 전체 과목은 4.15로 마무리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2등급으로 원서를 어디를 썼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현역 때 6월 달부터 논술이라는 것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모든 논술러들이 그렇겠지만 심지어 학원에서 이제 너는 되레다, 너는 잘한다. 그러니까 나랑 같이 한양대를 쓰자라고 하시는 선생님 말씀을 따라서 제가 한양대학교 논술형을 쓰게 됐고요. 사회학부를 썼습니다. 그리고 덕성여자대학교 논술전형을 쓰게 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논술전형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세 대학을 고른 이유는요. 일단은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원 선생님의 권유도 있었고요. 또 제가 가장 높게 가고 싶은 학교였기 때문에 골랐고요. 그 다음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2합 7로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최저를 맞췄을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게 돼서 썼던 카드입니다. 그 다음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경우에는요. 최저가 없고 논술이 조금 약술형으로 좀 쉽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세 장을 총 쓰게 되었어요. 제가 논술은 도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신을 차리고 맨 아래에 교과 한 장을 깔게 됩니다. 교과 한 장으로는 강원대학교 인문학부를 쓰게 되었어요. 강원대학교 인문학부는 제가 수업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교과이고 지역 인재가 가능해서 최저가 3합 12 정도였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내가 수능날에 배탈이 조금 나도 맞출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넣었고요. 그 위로는 이제 나머지 두 장을 배치했어야 되는데 제가 인도로 채운 만큼 그래 한번 외대 승분수를 던져보자 라고 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인도어과에 면접형을 넣었고요. 글로벌 캠퍼스 인도학과에 서류형을 넣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원서를 썼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너 재수 고려하니? 라는 말이었어요. 선생님들이 좀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용기를 좀 얻었던 말은 학년부장 선생님께서 그래 너가 미련이 남을 테니까 그래도 외대는 꼭 써봐라 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외대를 꼭 고수를 해서 썼었던 거죠. 결과적으로는요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양쪽에 띄어져 있죠. 먼저 다행히 강원대학교는 1차 추합에서 제가 붙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외국어대학교 같은 경우는 면접형이 할로윈 데이쯤이에요. 즉 수능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1차 발표 또한 수능 전에 나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한 상태였어요. 물론 이제 기대를 안 해야 되지만 그래도 사람의 심리가 괜히 또 그렇잖아요.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이제 10월에 처음 딱 열어보게 됩니다. 딱 결과창을 봤는데 할렐루야 1차 합격이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1차 면접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가 수능 철이 겹치고 또 저는 사실 맞춰야 할 최저가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긴장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면접에 가서 모든 역량을 뽐내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능을 응시했고요. 다행히 3합 12와 3합 7을 맞추게 되어서 덕성여대 최저와 강원대 최저는 충족한 상태였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흘렀는데 아뿔싸 수능 다음 날에 갑자기 한국외국어대학교 면접형 최종 발표가 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쉽게도 이제 예비 3번을 받으면서 그때 이렇게 꿈이 꺾이는 느낌 받습니다. 예비 3번이면 붙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특수어 같은 경우는 특수어를 일지망으로 쓰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추합이 원활히 돌지가 않아요. 3번을 받고 나서 상당히 좌절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우울에 빠져 있는데 한참 이제 지나서 모든 학교들의 발표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서울에 와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청량리역에서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는데요. 딱 휴대폰을 켜고 이제 그 단톡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발표 나는 단톡들에 발표가 났다는 거예요. 외대도 이제 서류형이 마저 났고 논술형들도 났으니까 확인을 해봐라. 그래서 제가 휴대폰을 켜고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충격적이게도 서울캠 1차를 붙었는데 글로벌 캠퍼스 서류형을 예비 4번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모자라서 그날 줄줄이 나오는 논술형은 모두 다 탈락을 했고요. 강원대학교도 예비 7번 정도를 받으면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또 외대를 이렇게 아쉽게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많이 좌절을 했던 생각이 새록새록 나네요.
그렇게 한 일주일간은 우울에 빠져서 살다가 이제 어느덧 추합철이 다가왔어요. 다행히 제가 강원대학교 1차에서는 바로 추합이 빠져서 합격을 하게 되었고 담임선생님도 다행이다, 강원대라도 가야겠다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연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다렸다가 이제 그냥 강원대를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감사하게도 이제 글로벌 캠퍼스 예비 4번이었던 게 땡겨져서 2차 추합에서 제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총 2개를 제가 추합으로 붙게 된 거죠. 아쉽게도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는 끝까지 빠지지가 않았어요. 정말 그때는 너무너무 절망스러웠는데 이 2개의 합격 카드를 들고 저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어디를 가야 할까? 강원대학교를 가서 아주 좋은 장학금 인프라 혜택을 받고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외대에 가서 생활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저는 이제 한국외대로 가서 공부를 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2학년도 입시 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학과에 신입생으로 입학을 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과에서는